자문료 대비 자기가 번 이익은 뭐 25,000%인 것 같습니다. 한 25억짜리 사실 수 있는데요. 10억짜리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딱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.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딱 첫 질문이 그거예요. 이 한마디로 10억 번 거거든요. 못해도. 네, 안녕하세요.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. 블로그에 보면은 좀 고액 자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자문을 하고 계신 건가요? 자문료가 비싼지 싼지는 그 자문 받으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. 전문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일전에 이제 어떤 분 건물 사는 걸 도와드렸어요. 그분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차를 채워야 되는데 임대료가 한 2,500만 원 정도가 이제 오퍼가 온 거예요. 잠재 임차인한테.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한 400~500만 원은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4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.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년에 4,800만 원. 이거를 이제 강남이었거든요. 수익률을 3%로 나누면 16억이거든요. 물론 수익환원법이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 때 양도세 내고 아니면 법인세 내고 하면은 16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워딩 한마디로 그거 너무 싼 것 같습니다. 이 한마디로 10억 번 거거든요. 못해도.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는 전문가의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큰 가치를 발현을 하거든요. PD님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뭐 사려고 하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문의를 하시죠?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네. 블로그 같은 데를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. 결국 중개사한테 물어보지 않을까? 그쵸. 근데 중개사분들은 다 공짜예요. 상담을 하는 게. 저는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. 거래를 성사시켜야 돼요. 매도자한테는 싸게, 매수자한테는 비싸게 말해서 그 중간점을 타협시켜야 되잖아요. 그게 중개사의 기술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약간 높이거나 낮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열심히 물건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전문가의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뺐거든요. 근데 반면에 이제 저는 그냥 변호사처럼 시간만 팔거든요. 이 가격이 돼야 돼요. 그럼 이 가격엔 사시면 안 돼요. 딱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. 자문을 얼마나 많이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? 자문 너무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자문 오는 횟수가 저한테는 또 이게 중요한 그 선행 지표가 돼요. 자문 받으러 신청이 많으시다는 거는 상승장이라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2022년 하반기에 그 금리 막 올렸을 때 그때는 정말 자문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적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점이 올해 2월이기도 하니까는 그 영향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. 자문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제가 이렇게 돈 받고 하기 시작한 거는 19년 6월, 그러니까 한 만 5년 정도 됐고요. 무료로 이제 지인들 자문해 드린 거는 뭐 10년도 넘고요. 훨씬 길고요.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셨고 전문 지식이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 시간에 투자를 안 하시고 왜 상담을 더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? 제가 2018년에 퇴사를 했거든요. 퇴사를 하니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저를 찾아왔었어요. 부동산 투자 물어보려는 거였죠. 한 하루에 3명 만나면 거의 하루 막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. 저도 제 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퇴사할 때 제 비즈니스 모델에는 이런 자문 비즈니스가 없었어요. 퇴사하고 딱 1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. 장벽을 쳐야겠다 해가지고 제 시간을 판다는 취지하에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 거였어요.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비싸게 하면 사람들 안 오겠지. 진짜 장벽 치는 차원에서 나 투자해야 되니까 난 내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하는 차원에서 딱 막아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만족하고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막 많게는 뭐 몇십억 적게는 몇 억씩 버시는 거를 제가 보니까는 저도 기쁘고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 싶어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분들을 통해서 좀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? 보람 느낄 때 엄청 많죠. 뭐 어떤 분은 최근에 그분이 막 지방이랑 수도권에 이제 여러 개 아파트랑 뭐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팔고 초똘똘한 한 채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임장도 갔다 와드리고 이 두 단지를 뭐 비교해드리고 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갈아타기를 성공을 하셨어요.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뭐 몇 억이 오른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합니다. 굳이 따지자면은 자문료 대비 자기가 번 이익은 뭐 25,000%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기분 좋은 메일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막 호텔 뷔페 식사권을 막 갑자기 막 4장을 퍽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뭐 꼭 물질적인 걸 떠나서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가져다 드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니까 이 좋은 기운이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마 나중에 정말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시간을 파는 것 뿐이고
속성 과외 그냥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엑셀이랑 지도 정도는 켜놓고요. 엑셀에다가 소득, 자산, 앞으로 예상되는 뭐 순자산 증가율, 이 순자산을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 이런 걸 일단 그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투자에 시간을 낼 수 있는지, 부동산에 대한 지식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보고 맞춤으로 알려드려요.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10억짜리 아파트 뭐 요런 단지가 있는데 사셔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, 그때 저는 엑셀에 이렇게 딱 계산해보면요, 선생님은 10억짜리가 아니고 한 25억짜리 사실 수 있는데요, 10억짜리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딱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. 그 정도 차이가 큰 분들은요.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숫자가, 표가 딱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바로 납득해요.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히 리스크를 적절히 지셔라,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. 숫자로 이제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.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간단한 뭔가 계산식 같은 게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재무 상태를 딱 그려요. 그래서 뭐 아파트, 뭐 현금, 보험, 자동차, 이걸로 이제 총자산이 나오고요. 그다음 부채, 보증금, 대출금, 순자산 이렇게 나와요. 이걸로 따라서 총자산 대비 순자산인 자기자본 비율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. 남편 소득, 소득1, 아내 소득, 소득2, 또 대출 이자, 그다음 각종 지출, 그러면 이제 저축 가능액이 나오죠. 여기다가 이제 취득하고 싶은 아파트, 이 재무 상태표를 또 하나 더 그리는 거죠. 이 아파트 가격, 예를 들어 갭 투자하면 이게 전세 보증금, 투자금.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 재무 상태가 변하겠죠. 현금 흐름도 변하겠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려요. 이 파일을 통째로 드릴 테니까 이 숫자를 나중에 바꿔가지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라고 파일을 드리거든요. 제가 아주 커스터마이징 한 겁니다. 딱 그 개인들에게 맞도록. 구차하게 여러 개 설명을 안 해요. 이게 또 뭐가 좋냐면요, 제가 그래요. 선생님은 25억짜리 아파트를 사셔도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주변에 누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, 아니면 뭐 10억짜리 사라 그랬어요,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럼 제가 훅 역질문 하는 게 뭐냐면요, 그분한테 이렇게 자산이랑 소득 까셨어요? 까셔서 저처럼 이렇게 엑셀로 표로 보고 설명하셨나요?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아니죠. 그러니까 똑같이 20억짜리 아파트도 누구한테는 사면 안 될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순자산이 막 3억 이런 분들은 사시면 안 되겠죠. 그런데 순자산이 100억인 분들은 저 이렇게 얘기해요. 사고 싶은 거 사세요. 그거 뭐 저한테 물어봐요. 그냥. 똑같은 아파트도 누구는 사면 되고 누구는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숫자로 보여드려요. 그리고 이제 건물 살까요 말까요도 진짜 많이 오시는데요.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딱 첫 질문이 그거예요. 일주일에 며칠 진료하시냐? 6일 진료한다고 하면요, 아이고 그냥 본업에 집중하세요. 건물 투자 안 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한 4일 정도 출근하신다. 사모님이 매진할 수 있다. 아 그래요? 그러면 한번 볼까요? 하고 이제 같이 건물 투자 이야기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리고 이게 또 소득하고 순자산 대비, 순자산 증가율이 높은 분들도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증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. 소득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순자산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런 분들은 그냥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. 표를 막 그려봐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, 나이, 사업소득, 투자소득 하면 순자산과 증가율이 나와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답은 없지만 이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분들은 본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. 예를 들어 순자산이 30억인데 1년에 3억을 저축을 해요. 꽤 증가 속도가 빠르죠. 근데 순자산이 만약에 30억인데 1억 저축을 못해요. 그러면은 3.3%잖아요. 이런 분들은 투자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.